1980년 대한민국은 격동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12.12 군사 반란과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굵직한 사건들을 뒤로하고 사회는 혼란과 불안에 휩싸여 있었죠.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사회정화라는 명목 아래 삼청교육대가 설립됩니다. 겉으로는 불량배 소탕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 의지를 억누르고 사회 전반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신군부 세력의 은밀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죄 없는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삼청교육대에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고 그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조명하려 합니다. 역사의 뒤안길에 묻힐 뻔했던 그들의 절규를 이제 함께 들어보시죠. 삼청교육대는 영장 없는 불법적인 구금과 잔혹한 가혹 행위로 인해 악명이 높았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습니다. 야구를 하다가 단지 머리가 길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길거리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연행되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은 무너졌고 기본적인 인권은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수용자들은 인간으로서 상상하기조차 힘든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 그들은 매일매일 절망과 싸워야 했습니다. 고문에 가까운 강도 높은 육체 훈련은 물론 잦은 구타와 폭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군용차 뒤에 묶여질질 끌려가는 끔찍한 가혹 행위도 서슴없이 자행되었습니다. 탈출은 꿈조차 꿀 수 없었습니다. 감히 시도하는 즉시 총살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칠흑 같은 공포와 절망만이 감도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끔찍한 기억은 평생 동안 그들을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성인 남성들이 주된 피해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생 신분으로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끌려가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례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극심한 폭력과 억압에 무방비로 노출된 어린 학생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트라우마를 안게 되었습니다. 한창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나가야 할 꽃다운 나이에 그들은 왜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들의 억울함은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사회는 그들에게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삼청교육대 수용자들은 석방된 이후에도 결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사회 복귀는 또 다른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보기관의 지속적인 감시와 사찰 대상이 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삼청교육대 출신이라는 불명 예스러운 낙인은 마치 그림자처럼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그들의 삶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취업은 물론 평범한 사회생활 자체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사회의 차가운 냉대와 뿌리 깊은 편견 속에서 그들은 숨죽이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물론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가혹 행위로 인해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피해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전체 수용자 4만여 명 중에서 극히 일부만이 보상을 받았다는 슬픈 현실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2018년에는 대법원에서 삼청교육대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었던 계엄포고 13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적인 차원에서의 정의는 어느 정도 실현되었지만 사회 전체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선은 아직까지도 요원한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삼청교육대 수용자 전원을 광범위한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중요한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과거사 청산 노력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111명을 추가적으로 인권침해 피해자로 공식 인정했으며 이 중에는 당시 어린 중고등학생이었던 3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들이 조금씩 결실을 맺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2024년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삼청교육대 피해자 및 그 가족 24명에게 국가가 총 11억 2,5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영장 없는 불법 체포, 부당한 구금, 그리고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는 국가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2023년 진실규명 결정 통지를 공식적으로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손해, 사실과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청교육대는 신군부 세력의 권력 유지를 위해 극단적으로 자행되었던 심각한 인권 유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과거의 진실을 규명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삼청교육대라는 비극적인 역사를 결코 잊지 않고 다시는 이러한 부당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야말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건설해 나가는 올바른 길일 것입니다.